안녕하세요. 김혜선 교수입니다. 학우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어제 영상을 그제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리고 또 좀 하루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 행동주의 및 사회학습 이론 10강을 보겠습니다. 교과서로 우선 들어가 볼게요. 네, 교과서 1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심리학의 제2세력인 행동주의는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심리학의 중요한 세력으로서 20세기 후반을 지배해 왔습니다. 심리학의 제2세력이라는 것은 제1세력이 바로 프로이드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반동으로 행동주의가 나왔죠.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사람의 내면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내면을 보는 심리학인데, 행동주의는 사람의 외연적인 걸 보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 심리학이 내면적인 심리학이라고 한다면, 행동주의 심리학은 외연적인 행동을 보고 그것을 갖다 관찰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숫자화 시켜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 만한 이런 것을 갖다가 행동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행동주의 및 학습이론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그거 행동주의 외연적인 그 행동만 이제 고쳐 놓으면, 행동 수정이 되면, 어떤 이제 부정적인 행동을 수정을 해 놓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게 이제 그냥 속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행동주의의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난 것이 인지 행동주의 이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사람의 사고와 그 다음에 행동을 갖다가 같이 합쳐서 이렇게 이제 이론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제 배울 거는 행동주의 및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은 모델링 이론이라고도 하지요. 예, 우리가 모방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행동을 갖다가 아기들이 보고 재현을 하는지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행동주의와 사회학습 이렇게 이제 배우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학자들이 몇 명 돼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시겠습니다. 행동주의자들이 인간에 관찰될 수 있는 행동만이 과학적 심리학의 연구 주제가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는 실용주의가 지배하는 미국의 학문적 토양에 부합하여서 193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미국에서 전성기를 이루어 그 이제 꽃을 피웠다고 볼 수가 있죠. 미국의 미국이 이제 굉장히 그 합리적이고 실용주의 문화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의 학문적 토양에 부합해서 무려 이제 30년 동안 미국에서 전성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행동주의적 접근은 인간 행동의 원리나 법칙을 설명하는 학습 이론에 근거를 합니다. 네, 애들이 뭔가 부정적인, 아니면 어른들이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것에 대한 것은 뭔가 잘못 배워진 거다. 그래서 학습 이론에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렇게 결정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행동치료자는 그 바람직한 행동뿐 아니라 잘못된 행동도 학습된 거다, 이렇게 믿는 거죠. 정신역동주의 및 인본주의 관점과는 달리 행동주의 관점은 학습 원리를 도출하는 실험적인 장면에서 관찰 가능한 행동을 분석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모델에 의한 대부분의 연구는 동물들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 고양이, 비둘기 같은 동물의 수행에 기초를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동물들을 갖다가 실험을 해가지고 이걸 사람한테 일반화시키는 게 이게 과연 맞냐,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이제 말이 많았죠. 이슈를 불러일으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어떤 특정한 행동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걸 갖다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상담의 이론적 체계에 이제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관찰 가능한 오늘 하루에 이 아이가
다 10살짜리가 무슨 일만 있으면 운다고 한번 이제 가정을 할 때 그 아이의 우는 행동이 오늘 몇 시 몇 분에 몇 분 동안 울었고 무슨 일을 해서 울었고, 그래서 매일매일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을 오늘은 울었고 내일은 몇 번을 울었고 이걸 다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데이터로 이제 해서 그 아이의 이제 왜 울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쭉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래서 상담의 이론적 체계에 공헌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행동주의 접근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학습 이론으로 파블로프의 실험에 근거한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네, 스키너의 파블로프의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좀 이따 나오겠지만 개 실험을 통해서 생리학자인 이제 파블로프가 보니까 그 실험실에 자기가 나타나면 이제 개밥을 주고 하니까 개가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고, 네, 자기가 나타나면 침을 흘리고 이러는 거를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얘가 이제 종소리를 흔들면서 밥을 한번 줘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엔 또 종소리만 들려도 밥은 뺐는데 밥은 빼고 종소리만 들어도 얘는 침을 흘리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종소리, 밥을 줄 때 종소리와 같이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 이 개는 종소리를 들으면 밥을 먹는다는 걸 애가 학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이 없는데도 종소리만 들어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게 TV에서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배우들이 탤런트가 이제 어떤 역할을 맡아가지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면 그 인기 있는 그 탤런트가 어떤 상품을 선전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상품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짝을 짓는 거죠. 이게 바로 고전적 조건 형성, 사람의 이제 심리를 이용한 거죠. 그렇게 해서 광고를 내고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한 이런 이제 광고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조작적, 이거는 이제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스키너의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을 이제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에 행동치료는 학습 원리를 인간 활동에 논리적으로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이 조작적 조건 형성은 좀 이따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나 이제 오늘날의 행동치료는 더 이상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의 임상적 적용이라고 단순히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이 이게 다음에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에 조작적 조건 형성은 제가 이제 일단 여기 166페이지에 이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이 나오는데요. 네, 파블로프의 이제 그 개의 이제 타액 분비 이거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인간은 자기 행동을 갖다가 수의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파블로프의 개는 스스로 조절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우리 좋은 결과를 우리는 좋은 거를 갖다 주는 뭔가를 추구하고 또 반대로 나쁜 결과를 갖다 주는 걸 피하잖아요. 우리 본능적으로. 근데 우리의 이런 행동 성향은 그 결과가 변경될 때 적절하게 변화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결과를 바탕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다가 조작적 조건하다 이렇게 이제 원리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또 회사원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이거는 반사적인 행동이 아니고 어떤 성적이나 이제 취직, 승진, 보너스와 같은 어떤 결과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유기체가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학습해서 본인이 네,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행동 성향을 갖다가 조작적 조건 형성이다. 이렇게 이제 스키너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행동주의와 사회학습 이론의 전통을 이어받는 반도라라는 사람이 캐나다 사람인데 급진적 행동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해가지고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인지, 우리의 사고의 중요성을 갖다 내포한 사회적 행동과 학습 이론을 행동주의 원리에 이제 따르면서 심리학의 다른 개념들을 이제 행동주의에 통합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라의 이론은 단순한 실험실 상황에서 벗어나서 보다 복잡한 사회적 맥락에서 연구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동물을 연구하기보다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행동의 원리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자들은 인간이 조건 형성의 산물이라고 보며 또 모든 인간 학습의 기본적 유형으로 자극 반응. 네, 자극은 뭐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개한테 네, 종소리를 들려주면서 밥을 주면 그 종소리가 자극이었죠. 네, 그것이 이제 어떤 아이들도 그렇고 뭔가를 이렇게 주면서 예, 손을 내민다든지 먹을 걸 주면은 반응을 해요. 좋아하든지 아니면 그걸 받아서 먹든지 이런 자극 반응의 패러다임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변화되면서 학습에 대한 인지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을 점차 수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행동을 갖다 변화를 시키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자극을 주지 않으면 그 행동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원위치. 네. 그런데 그것이 그럼 뭐냐? 결국은 계속 더 큰 자극을 주어야지만 그 행동이 변화된 행동이 유지가 되는데 자극이 없으니까 원래의 행동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지에 대해서 중요성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로의 사회학습 이론을 이제 내놨는데, 네, 이것이 이제 사회학습 이론으로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교과서에는 성격에 대한 행동이나 사회적 학습 관점으로 행동주의의 권위라고 할 수 있는 파브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와 스키너의 조적적 조건화, 그 다음에 반드라의 사회학습이라는 세 가지 접근 방법으로 오늘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할 텐데요. PPT를 일단 보고요. PPT를 제가 이제 타면서 왜 PPT가 이렇게 움직이지를 않지? 안 움직이네. 제가 그 아카시아를 넣었어요. 아카시아 꽃을 넣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아카시아 한참 폈죠? 예, 쭉 이제 보겠습니다. 아카시아 차도 먹어요. 아카시아는 하얗고 향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넣습니다. 네, PPT 18쪽을 볼게요. PPT 18쪽을 보면 이 이미지에는 진흙을 가지고 병을 만드는 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제가 상징해서 넣냐면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아동, 청소년 이런 아직 자라는 발달 중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진흙을 갖다가 항아리를 만들 수도 있고 대접을 만들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간장 종지를 만들 수도 있고 네,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가소성이 있는 시기거든요. 쉽게 변화되는 시기. 그래서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것처럼 토기장의 마음대로 진흙을 가지고 빚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듯이 지금 학자들이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그 다음에 사회학습 이론 이런 거를 얘기했듯이 아이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그야말로 큰 이제 항아리를 갖다가 이 진흙을 빚는 과정에서는 그 토기장이 마음대로 네
백자도 만들 수 있고 고려 청래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그게 있듯이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가소성이 있다는 거를 제가 상징으로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습니다. 네, 항아리들이 보여요. 고려 2조의 백자가 보이고요. 예, 쭉 이렇게 항아리들이 보이는데 마지막에 보면 우리의 토기 항아리가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다른 이미지로 이렇게 항아리들이 같은 흙에서 어느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성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항아리들이 다른 색깔과 다른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본인이 가지고 태어난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유전적 성향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환경적인 면 이 행동주의는 환경적인 거 외적인 걸 보기 때문에 이거를만 본다면 어느 정도 그 아이를 갖다가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백자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려 청자도 만들 수 있고 소금독도 만들 수 있고 고추장 항아리도 만들 수 있는 환경적인 것을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에 쭉 보면 스터디가 이제 학습 이론이 중요한 원리를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학습 이론은 어때요? 서로가 애기들은 가르쳐준 대로 해요. 신호등을 건널 때 빨간불인데 건너면 안 돼. 근데 이걸 갖다가 애들이 건넜다 그러면 이 아이는 잘못 배웠든지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운전이 있어도 놀라고 안 돼 하고 엑스펜말을 들었는데 애들은 막 가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 학습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그 배우듯이 이렇게 여기 7개월 된 아기 잠투정이 또 이미지로 나와요. 그 다음에 집에서 자매들끼리 싸우는데 엄마가 중재를 하는 게 또 나오죠. 아이들은 이렇게 정말 에너지가 많아서 그야말로 본인의 그 타고난 성향대로 그렇게 잘 이제 크는데 그 성향 아이들의 행동 성향이 우리가 고전적 조건 형성에 의해서 움직일 때도 있고요. 조작적 조건 형성에 의해서 움직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 학습 이론에 의해서 이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지 29에 나오는 이 아이처럼 정말 스터디만 책 옆에 책 놓고 그리고 책상에 반듯하게 앉아서 이렇게 세계를 이제 내가 품으리라 하는 그런 이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애기지만 아직 유치원생이지만 이러고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부모들은 어떻겠어요? 이것도요, 그 집안에 엄마든지 아빠든지 누군가가 열심히 책을 보고 반듯하게 앉아서 독서를 많이 했을 때 이러한 이제 아이가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애기가 4명 있는 집이라면 그 중에 한두 명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습이 어릴 때부터 본 학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무엇이 되리라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어릴 때는 긍정적이고 사회가 수용 가능한 행동을 하는 거 이것을 배우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갖다 낳아서 키우면서 사회화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부정적 행동을 갖다가 행동을 수정하는 게 바로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긍정적일 때 사람은 누군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하죠. 왜냐하면 편안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큰 문제 없으니까. 근데 유난히 이제 뭔가 문제가 아이한테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부모들이 하다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다 방법을 해봤는데도 안 될 때 전문가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미지 30에는요 세계관이 있고요 가치 체계가 있고 행동 양식이 있다. 요거는 바로 우리 내면적인 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요걸 넣었어요. 세계관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풀과 나무와 우리가 먹는 과일과 그 다음에 야채 또
동식물들,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에서 나는 생선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식물이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같이 좋은 날씨가 좋고 싹이 참 예쁠 때잖아요. 5월 정말 예쁠 때죠. 그럴 때는 참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재주가 좋으실까, 솜씨가 좋으실까. 하나도 똑같은 식물이 없어. 하나도 똑같이 생긴 쌍둥이조차도 다른, 하나님은 참 재주가 정말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죠.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네, 신기하긴 신기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는 그 주인을 확실히 알잖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은 네,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네, 하나님 말씀에 되도록이면 순종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또한 나와 너가, 그것이 너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 그 형상과 모양을 유지하고 내 살게 편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복지사로서, 네, 또는 목회자로서, 예, 그렇게 사역자로서의 삶을, 네,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금을 가지고 여기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가치체계와 행동양식, 가치체계, 세계관과 가치체계와 행동양식, 이거는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문화란 어떤 집단에서 공유된 사람들이 지정학적으로도 지형학적으로도 공유된 어떤 곳에 같이 모여서 살면서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같은 가치체계를 가지고, 네, 어떤 가치, 어른을 보면 공경할 줄 알고, 내 어르신으로 모실 줄 알고, 아이들을 잘 돌볼 줄 아는, 그리고 그들만의 어떤 사회의 도덕과 관습을 형성하면서 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어떤 행동을 하게끔 그 집단원들이 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거, 행동, 내적인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 그런 이제 가치 체계와 행동 체계를 갖다가 나누어서 이제 다 배우면서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는 어른들은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렇게 하나의 문화 체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부정적인 행동이다. 우리는 정말 애들을 보면 이쁘다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얼굴도 만져보고, 또 옛날 어른들은요 남의 아들 고추도 막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에는 통용되는 문화지만,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어른들이 그거지만, 외국에서는 성추행으로 들어가잖아. 요즘에 근데 우리나라도 내 아이가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뭐 남모르는 어린이 고추 좀 보자고 하면 아마 기겁을 하고 놀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대와 이제 같은 문화권에서도 시대에 따라서, 예, 그 어떤 행동이 수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런 게 되겠죠. 네. 또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인지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이 합쳐져서 인지행동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는 행동주의지만 이 이론이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되어 갔는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 위해서, 나중에 인지행동이론, 그러면 인지이론, 우리의 사고는 왜곡된 건지 긍정적인 사고인지 이런 거가 이제 인지예요. 거기다가 행동주의 이론이 플러스 돼서 인지 행동 모델로 이렇게, 현재는 모든 그 상담에서 사용하는 이론이 인지 행동 이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지가 만약에 잘못된 사람이라면 여자들은 우울증이 많아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참 정말 조심할 게 너무 많잖아요. 손도 자주 씻어야 되고 사회적 거리도 둬야 되고 이러다 보면 평소에 우울에 기저가 있던 사람들은 이럴 때 더 우울이 심해질 수 있죠. 네, 네, 이렇게, 예, 고함을 지르는, 그러지 않은 불안해서, 이건 불안이에요. 이 그림은 이제 정신분열을 상징하는 그림이기도 한데요. 본인의 자화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자의. 그래서 어떤 병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도,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주변 친구나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별 도움을 받지 못할 때 네, 헬프 도움을 청할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사회복지사와 상담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론을 잘 배워야 돼요. 네, 행동치료라고 이제 비헤이버럴 테라피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신분석 심리치료와 달리 기본적으로 인간의 심리적 과정의 추정과 조작보다는 과학적 방법에 근거한 객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학습 이론의 바탕을 두고 외연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이나 증상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과 자극의 조작을 통해서 이거가 환경과 자극의 조작을 통해서 행동과 정서 변화를 지원하는 상담 기법입니다. 네, 그래서 사회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습 이론의 기초를 두고 있으며 개인의 행동은 경험과 학습과 훈련에 의해서 형성된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같은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요, 부모들이 어때요? 가르치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그러죠. 네, 그래서 개인의 행동은 본인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본인이 경험한 개인적인 경험과 그 다음에 어떻게 배웠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그 행동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에 의해서 이제 개인의 행동이 형성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행동주의 모델의 주요 강조점은 관찰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두죠. 선행적 사건, 이건 자극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결과로서의 행동, 그걸 갖다 자극을 S라 그러고 반응을 R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 및 부정적 강화 요소를 활용하여 행동을 수정하고요. 네, 행동 수정할 때는요, 긍정적인 것도 주고 부정적인 강화 요소도 줘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행동을 수정하는데 이제 적용을 하죠. 그 다음에 모델링 학습을 통해서 행동을 수정한다. 이건 뭐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교사가 중요한 교사가 부모님이라고 우리는 보통 교육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게 모델링 학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못 배운 행동은 모델링 학습을 통해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요. 강조점은 목적 성취. 그건 뭐예요? 네,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면 어떤 아이가 그걸 갖다가 수정하기 위한 목적 성취적인 그래서 단기적이고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과제부터 시작해서 점차 단계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상호 협의된 그 계약서 작성을 중요시해요. 네, 당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지금 데려오신 이 아이의 행동 수정을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어떤 문제 때 어떤 행동 때문에 오셨는지. 그러면 애가요 밤에 자다가 자꾸 깨서 울어요. 그러면 그것만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계약서 작성을 하고요. 문제 중심 또는 목표 중심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로다가 사고 기록지나 행동 기록지를 기록해서 일주일 동안 이걸 기록해서 가져오라고 이렇게 이제 숙제를 내주기도 하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고전주의는 파블로프,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는 스키너, 그 다음에 학습 이론에서는 반두라라는 세 명의 학자가 여기 행동주의 이론에서 중요한 이제 학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블로프를 보겠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는 이론을 이제 만들었죠. 1849년부터 1936년까지 러시아 중앙아시아 라잔 출생으로요. 시골 목사에 맏아들이었습니다. 장남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화학과 생리학을 전공했고요. 동물을 대상으로 소화와 분비액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는데 조건 반사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켜서 1904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하고요. 1907년에 과학 아카데미 회원으로 이제 그리고 고전적 조건 반사 이론을 갖다가 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한 거죠. 네, 고전적 조건 형성의 개념은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자극과 반응의 연합이다. SR의 연합이다. 외적 조건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다.
즉 반응적인 존재라서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환경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체 행동을 조건 형성의 결과로 일정한 자극에 의해 선천적으로 유발되는 반사를 이끌어낸다. 네. 주요 개념, 조건 반응의 습득, 첫 번째, 두 번, 소거와 자발적 회복, 아까 얘기했죠? 네, 소거가 됐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극을 계속 주지 않으면 어떤 행동이 변화됐다가 다시 자발적으로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자극 일반화와 변별, 요 세 가지 이제 개념을 이제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고차적 조건 형성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고전적 조건 형성 실험, 여섯 번째가 일상생활과 고전적 조건 형성,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개의 그림이 나오죠. 개는 밥을 보면 네, 침을 흘리죠. 그리고 꼬리를 흔들면서 막 떼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네, 실험을 갖다 어떻게 했냐? 예, 그냥 종을 흔들었어요. 개가. 이거 뭐야? 처음엔 이거 무슨, 이거 자극이 무슨 종소리가 들리네. 자극이 있죠. 세 번째, 밥을 주면서 종소리를 같이 들려준 거예요. 딸랑딸랑 막 흔들어 줬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보니까 밥은 없는데 종소리만 들어도 네, 침을 흘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네, 자극을 갖다가 밥하고 같이 묶은 거죠. 개밥하고 같이 자극을 묶어서 개한테 이제 자꾸 들려줬더니 나중에 정작 본인이 원하는 밥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소리 들으니까 자동으로 다 밥 생각이 나서 침을 흘리는 거예요. 네, 심리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 실험을 보면 무조건적 자극, 그게 이제 고기예요. 개가 먹는 밥. 그 다음에 네, 특정 반응, 그거는 침이죠. 네, 근데 영양이 없는 자극, 처음에 영양이 없었어요. 종소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고기와 합해졌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조건 자극이 된 거예요. 아, 저 종하고 밥하고는 고기하고는 같이 플러스. 네. 그래서 나중에 종을 흔들었더니 밥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걔는 밥이다. 고기다. 그러면서 침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 실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습득의 새로운 조건 반응이 형성되었거나 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고 특이하고 강렬한 자극이 일상적 자극에 비해서 뚜렷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조건 반응이 습득이 된다. 종소리가 예,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밥을 주는 것보다 종소리와 함께 밥을 주는 게 훨씬 더 특이하고 강렬한 자극이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뚜렷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걔는 나중에 고기를 빼고 종소리만 흔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침을 흘렸습니다. 네, 소고와 자발적 회복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고란 조건 반응이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소고가 진행되면 개의 타액이 줄어든다. 네, 그래서 조건 반응이 소거된 개에게